이사건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어려운 주식시장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막막하셨죠? 이럴 때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성공 투자 나침반을 챙겨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건 가이드 오늘은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가까이 해야 될 주식이나 멀리 해야 될 주식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식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대형주, 뭐 우량주, 뭐 배당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게 다 하나의 분류법이라는 얘기. 분류대로 각각의 이 명칭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회사 크기로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대형주나 중형주, 소형주. 아시겠지만 대형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에코프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중형주. 자, 사실 중형주나 소형주나 같은 맥락으로 붙여서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부르거든요. 네.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정해놓은 길을 잘 꺾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각 섹터의 대장주들은 황금선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기반이 이 덩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정해놓은 길을 그냥 그대로 우직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 중형주, 소형주 합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들은 실제로도 덩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통통 튀잖아요. 자, 통통 튀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로도 주가가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갈 수 있고 추세를 자기 맛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중형주나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기반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제 지인들한테 주식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샀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다들 공통적으로 무슨 주식 샀다고 했을까요? 이양현 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 맞아요. 다 지금 주식 시작할 때 뭐 사셨어요? 한번 물어보면요. 절대 빠지지 않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 안정적이고 대형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안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량주나 경기 민감주, 방어주들이 있어요. 안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형주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방향을 하나 정해놓으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적긴 적어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안정성에 기반을 둔 종목들은요, 꾸준하게 매출도 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처럼 추세를 따라가진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늘 꾸준한 종목들인 거예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량주 같은 아이들, 그리고 경기민감주나 방어주들을 안정성의 기반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장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걸 두 가지 테마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대표적인 시장 대상승 시장 때 대형주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성장성을 기반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거나 해요. 자, 성장주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앞으로 성장이 가능할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AI나 로봇 같은 경우가 이런 성장성에 기반을 둔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번 부각이 되면 상승도 그만큼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이 좀 높은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비교를 해드렸다면, 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주식과 멀리 해야 될 주식을 다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멀리 해야 될 주식은 급등하는 종목, 테마주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나 아까 말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자, 이번에 무조건 간다라는 타이틀이 붙는 기업들 피해 주시면 좋고요. 자, 가까이 해야 될 주식, 초보자들은 잘 들으세요. 초보자들. 자, 초보자들은 검증된 기업이고, 자, 딱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기업이 망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는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적인 포트는 꾸려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으로 매매를 끌어가야 되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자,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대표적으로 단타, 스윙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거든요. 자, 단타 뭘까요? 단타. 빨리. 뭘까요? 빨리 하고 빨리 빠지는 거. 맞아요. 빨리 매수해서 네. 빨리 매매하고 빠지는 거. 네. 자,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꼭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뭐가 꼭 따라붙을까요? 뭐가 따라붙지? 걱정. 손절이 따라. 아하. 손절. 자, 말 그대로 빠르게 수익을 보는 대신에 네. 손절에 대한 확률도 높은 게 단타 아. 매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두 번째 수익 매매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슈인데, 자, 며칠 혹은 일주일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해요. 왜? 내가 여유롭게 사서 여유롭게 팔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포지션 매매. 이때부터는 성격과도 조금 약간 영향이 미칩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네. 하루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임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내가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끌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 매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지션 매매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한 달에서 세 달 이상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매수를 해놓고 잠깐 신경 안 써도 되는 기업들, 그런 매매에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단타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수익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원리나 기초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 익히시는데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렸다면, 저하고 함께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보물지도 하나를 이미 같이 봤잖아요. 자, 보물지도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수익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보유를 했어요. 자, 이때 당시 11월 21일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시켜드렸던 보물지도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였는데, 자, 이때 공개를 했더니 11월 중순쯤이었어요. 자, 11월 중순에서부터 1월 12일까지 대략 현재 시점으로 넘어가면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포지션 매매로 넘어갔겠죠, 이제부터는. 자, 몇 프로 걸렸어요? 대략 200%가 넘게 상승을 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 매매겠죠. 조금 더 단기간으로 끝났으니까. 자, 12월 중순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1월 12일 날 목표가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자, 보물지도는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전략을 잘 구성을 하면 이러한 효과들을 수혜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두 번째 보물지도를 하나 더 챙겨오기는 했는데, 제가 아쉽게도 어떤 종목인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보물지도는 소통창구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보물지도 두 번째는요, 원자력 발전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제약업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잖아요. 자, 제약업종은 보물지도가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원자력 발전이겠죠.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테마, 키워드를 5개로 나눠보자면 이 5개로 나눌 수 있겠죠. 설계부터 건설, 기자재, 연료, 유지보수가 있어요. 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대형 원전과 SMR이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함께 볼 겁니다. 자, 이 기자재, 우리가 흔히 주식을 분석할 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놓고 분석을 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기업적인 기본적 분석,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게를 볼 때 겉으로는 되게 휘황찬란한데 안에서는 손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표에 지표가 적혀가는 장부를 보는 거예요. 장부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주식 용어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 자, 근데 재무제표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재무제표에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쉽게 알 수 있는 4가지만 제가 풀어드리도록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재무제표인데, 자, 재무제표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과 자본유불. 자, 이 4개만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정도는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매수를 결정하기 직전에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 캔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동평균선 어떻게 따라오는지, 자, 그리고 당일의 거래량은 얼마나 왔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앞서 봤던 황금선도 알 수가 있고 이정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해당되는 내용
교육 내용들도 소통창구 안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보물지도는 따로 공개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소통창구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 자료와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를 기분 좋게 함께 출발하며 훨씬 더 좋겠죠. 첫 번째 보물지도가 끝이 아니고요. 목표 달성의 달인 저희 이상원 가이드가 두 번째 보물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원전 섹터에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르고 골라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이 보물지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 잡아볼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이상원 가이드만의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자,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 아래쪽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겠죠. 저희 온라인 방송 진행해 드릴게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시장 브리핑부터 투자 여행의 안전지대까지 알차게 찾아드리고요. 두 번째 만나볼까요? 자, 황금선과 이정표를 설정하는 게 이 기법의 핵심인데요. HTS로 초보자도 쉽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직접 자세한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만나볼까요? 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분석까지도 진행합니다. 혼자서 그동안 선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우셨죠? 특강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저희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원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도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자, 지금 시장 좋죠? 너무나 누구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하나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잘해야 또 끝마무리도 잘할 수 있듯이 자,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 분석, 아까 말했던 기술적 분석,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들까지 또 자료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주식 실력을 한 단계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주식 여행도 어렵지 않겠죠? 네, 저희 오마이 주식은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으로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OBS 경인TV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